그래서 이 이슬람 전체는 순이든 시아든 관계없이 끝없는 분노의 근원이 과거 기독교 왕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지금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거, 오늘날 중동이 한때 유럽에다가 첨단 건축, 또 수학, 또 미술, 과학, 온갖 기술들을 전파해준 그야말로 선진과학의 근거지였는데 오늘날은 그야말로 퇴행적인 사막 땅이 되어버린 데는 그 배경에 서방 기독교 국가가 중동 국가를 식민 지배하고 석유를 탈취하고 오늘날 자신들이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와 자기들 간에 제2의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요, 중동의 석유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대신해서 중동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했죠. 또 프랑스도 나름 레바논에 시리아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동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아람코라는 석유회사를 세워가지고 사우디와 동업을 해서 그야말로 이 중동의 석유 지배를 해왔고 결국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한 것도 석유 지배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동의 석유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깊숙이 개입하고 그래서 카타르, UAE, 사우디에 미군들이 있는 것도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한때 사우디 왕정을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기까지 한 거죠. 지켜주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일가스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나오고 캐나다에서도 나오고 북미 대륙 전체가 석유 덩어리. 그래서 이제 시추 기술이 발달해서 지열 발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세일가스 오일 기술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일가스 오일 추출을 하면서 생산비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고 난 뒤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석유가 많은데 뭐 하려고 저 미군을 희생시키고 테러 당하면서 중동에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라크도 점령은 해놓고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했고 또 아프간에서도 그 석유 한 방울 없는 아프간에 미군이 희생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철수한다고 와버렸죠. 그러니까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 손으로 넘어갔고 자 이라크도 지금 이란의 사주를 받는 강경 시아파가 득세하면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빠진 자리에 지금 중동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고 미국을 도와서 이슬람과 싸우던 쿠르드족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시리아도 미국이 발을 빼면서 러시아에 넘겨줬고 이러한 세력이 지금 점점 미국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는 행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군이 가까이 있고 미국이 중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때 하고 미국이 다 빠져버린 중동에서 혼자 포위되어서 살아남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하려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 사우디하고 이란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란의 사주를 받는 하마스가 지금 작년 10월 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이스라엘의 이 리더가 네타냐후예요. 이 네타냐후는 이슬람 내의 유대교 강경주의자들과 결탁이 되어서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점점 갈수록 유대교 원리주의 성향을 가지고 유대교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 강경 유대교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극우 정권이라고 평가받고 중동에 대해서 협상이나 타협보다는 강경한 대처로 지금 해오고 있는 와중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잘됐다 이참에 중동을 썰어버리고 끝을 보자라고 나서게 된 거예요.
네타냐후는 개인적으로 여러 비리에 의해서 지금 사법적 처리를 당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법을 바꾸어서 대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테러와 중에서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데모대가 거리를 메우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데모대들의 목소리도 가라앉았죠. 어쨌든 전쟁하는 국가의 힘을 모아주자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전쟁이 지속되는 게 전혀 나쁠 게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지속과 자기 정치 생명의 연장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 또 자기의 주된 지지 기반이 유대교 강경주의자라는 측면에서 이참에 가자 지구도 통합시켜버리고 헤즈볼라도 괴멸시켜버리고 이란도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거나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혁명 정권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죽이고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백주대낮에 이란 뺨을 때려놓고 너네 나한테 달라들래? 한번 해볼래? 해보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란은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지난번에 보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죽었죠. 이란 군 지도자들이, 이란 쿠드스긴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그때도 4월 달에 보복을 한다면서 수백 대의 드론 미사일 쏜 게 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란이 이제 제대로 된 보복을 하지 않고는 이란의 혁명 수출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슬람 시아파 맹주 역할도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보스가 겁을 먹고 싸우려고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싸우나, 이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는 내부의 시위, 경제적 불안, 강경파 혁명 정권의 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강경파들이 더 강력한 선택을 하도록 지금 내몰려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중동전은 끝없는 지금 보복을 거듭하는 전쟁 양상이 진전이 될 거라는 거고, 미국이 부시 때 이라크의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후세인만 들러내면 그리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고,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였음에도 이 아프간이 근대 민주국가가 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동은 손 떼는 게 낫다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러시아가 몰려가고 중국이 몰려갔죠. 그래서 미국은 두 번 다시 중동의 어떤 분쟁에도 직접 개입을 하거나 지상군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동의 순위파 이슬람 왕정 국가들은 다 붕괴되어서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에게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라는 돈이 있고, 또 거기에 그 이권을,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대결이 있고, 또 오래된 중동과 서방 기독교 세계관의 대립이 있고, 또 요 근래에 식민지와 석유 탈취의 역사가 있고, 자, 이런 배경하에서 중동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다. 유전을 둘러싼 혼란들이 가중되고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이것이 세계 물가와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은 답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